네, 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경주시가 신라 역대왕과 역사적인 인물을 전시하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요? 저한테 매번 질문하시니까 신라 왕들 역대 몇 명인지 혹시 진행자님 아시나요? 갑자기 왜 저한테 그런 시험을 되게 쉰 매번 여섯 명? 자주 질문하시니까. 예, 쉰 예, 여섯 명? 쉰 예, 예순 일곱 명인가요? 56명입니다. 쉰 여섯 명이죠. 아, 예. 예, 예. 경주시가 그래서 그 신라 역대 56명 왕의 업적을 기록하거나 또 역사적 인물 또 문화와 역사를 총망라해서 전시하고 체험하는 시설을 건립을 합니다. 네, 예전에는 뭐 56왕 육부전 이름으로 맞아요. 예. 추진하다가 이번에 신라 역사관 건립으로 명칭을 확정을 하고 이런 그 계획안을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음, 열리고 있는 경주시의회 정례회의에 경주시가 제출했고요. 네. 경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2일 날그 2차 정례회 그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결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음, 내년부터 2031년까지 경주시 남산동 453번지 여기가 어디고 하면 통일전에서 네. 쭉 은행나무 유명한 길 따라 코하로 저기 아, 동방 쪽으로 쭉 나가다 거기 한 중간쯤 왼쪽 넓은 전력 쪽 그 길가 쪽인데요. 네네. 여기에 그 55필지 한 9만 8천 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1층 음, 건물 3개 동을 건립하는 계획인데 이게 부지 매입비만 무려 78억, 건물 어, 신축비만 412억, 총 49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. 부지 매입비가 78억 원이면 여기가 사유지여서 그런가요? 그렇습니다. 55필지 가운데 그 사유지가 49필지가 되고 예. 국유지는 6필지에 불과합니다. 이렇기 때문에 그 부지 음, 매입비가 무려 78억 가량 정도로 추정이 될 정도로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. 네. 경시에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에 착수를 하고 한다는 계획인데 신축하는 건물의 핵심 시설은 그 역대 제왕관이라고 해서 왕들의 뭐 연대기 업적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음, 그런 관, 그리고 육부 화백관, 뭐 화백회의나 화백제도에 대한 것들을 집중 설명하는 전시관이 되겠고, 또 끝으로 체험교육관 이렇게 3개 시설을 건립한다고 합니다. 전시나 체험을 주기능으로 해서 또 역사문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시 시설들은 또 전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전시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계획입니다. 그 사실 제 기억에도 이 전시관 이야기 나왔던 게 꽤 오래거든요. 그 과거에 최양식 전 시장이 있을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물론 그한 벌써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예, 예, 올라갑니다. 맞습니다. 이거 그 최양시 그 전임 시장 처음 지방선거 경주시장으로 출마했을 때인 2010년에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바 도심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음, 그 공약의 하나로 이 사업이 처음 제시가 됐습니다. 예, 그런데 이건 문화재청에서 번번이 제동을 겁니다. 사업 계획이 불분명하다, 비싼 시설들 많다 이런 이유들로 음, 계속 거부를 하는데요. 국비 지원 요청 거절하고 또 경시가 뭐 곳곳에 부지를 정하면 문화재 부지를 정해서 문화재 형상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문화재청이 그 형상 변경을 불허하면서 네, 계속 난항을 겪어왔고요. 이렇게 경시 계획이 제동이 걸리자 뭐 경주 김씨라든가 일부 시족 단체들이 나서면서 우리가 그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테니 경주시는 뒤에 빠져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. 음, 그때는 또 대신라 궁성건립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건 2012년 대선 앞두고 이런 네네, 활동들이 이어지고 또 이 단체들이 전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음, 뭐 그다지 그 탄력을 네네. 받지 못하면서 현재 이르렀습니다. 이쪽 건립 장소를 두고도 혼선이 많았다면서요? 정시 행정이 졸속인 측면이 많았습니다. 예, 특히 최전 시장 때 보면요. 당초에는 양산지에 하겠다, 또 뭐 나정 부근에 하겠다 이런 음, 장소들을 제시를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박시종 시내가 또 반발을 하고 아, 통일된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하니까 기능과 역할이 겹친다 뭐 이렇게 등등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못하다가 중앙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좀 정비를 하고
해서 지금 사업 계획은 일단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만 네. 이 여기가 반대편에서 보면 경주 남산을 쫙 보는 지역이고 굉장히 이렇게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좋은 지역인데 네. 이 지역에 이런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 과연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내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의 계획으로 또 진행이 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경주시 인구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군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마침내라고 표현을 하면 예. 죄송한 표현이 될 테고요. 지역 경주시도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가 각가지 혜택들을 주고 또 전입 대학생들에게는 특별 장학금도 주고 다양한 형식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. 이런 노력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. 결국 수치로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. 10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가 24만 9,928명으로 떨어지면서 9월 말까지 25만 108명이다가 결국 10월 말자로 경주시 인구 25만 명선이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현재 11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 더욱 줄어서 24만 9,845명입니다. 작년 연말에 경주시 인구가 25만 1,889명이었습니다.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11달 동안 2,044명이 줄어든 수치. 한 달 평균 185명씩 감소한 셈입니다. 이 23개 경주시 연면동 가운데 황성동이 27,800여 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고요.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보덕동 1,687명, 그리고 서면 3,082명, 산내면 3,243명 이렇게 적은 순으로 나타납니다. 인구수도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제 고령화입니다. 인구 비율의 거의 25%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면서요. 그렇습니다. 이거 초고령 사회 지표를 이미 넘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11월 말 현재 경시 만 65세 이상 인구 6만 1,663명, 경시 전체 인구의 24.7%입니다. 산내면의 경우요. 전체 인구의 51.1%가 만 65세 이상입니다.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결국은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다. 이런 통계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경시 서면인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7.7%. 그 다음이 내남면인데 45.4%. 결국 2명 중에 1명은 만 65세 이상이다. 이 지역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2.2%를 기록한 경시 황성동이고 그 다음은 14.6% 현곡면, 그 다음은 17.2% 기록한 선도동인데 이들 지역들은 대체로 아파트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젊은 층 인구들이 유입이 많은 지역,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인구 문제가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겠습니까? 모든 지자체의 풀어야 할 숙제일 텐데요. 자, 이런 가운데 이제 경주시의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확정이 됐을까요? 1조 8,450억입니다. 12일 날 경주시 의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이 됐는데 1조 8,450억 가운데 일반 회계에서 남북 교류협력기금 2억 원 전액을 비롯해서 65억 7,200만 원 삭감을 했고 특별회계에서 한 건 5억 원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4건 70억 7,200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. 일반 회계 삭감은 재전환 목적 예비비, 특별회계 삭감액은 일반 예비비로 전환 편성을 하면서 1조 8,450억 내년 예산안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. 예. 회계별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? 이 수치가 많았어요. 일반 회계가 한 1조 5천억 원, 그리고 특별회계가 한 2,630억 원 정도인데 올해 본 예산 1조 5천억보다는 한 17.9% 더 증가된 규모입니다. 세입이 중요한데요. 일반 회계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2,290억 해서 14.5% 전체 수입에, 세외 수입이 515억 그리고 그 전체에서 3.3%, 지방교부세가 6,320억 40% 이렇게 등등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는데 결국
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그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의 개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. 이렇게 보면 내년도 경시 재정 자립도 17.8%에 불과합니다. 예. 자, 그러면 그 내년도 세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? 이건 뭐 어느 도시나 별반 다르지 않을 때 가장 많은 분야는요. 사회복지 분야가 경시도 가장 많습니다. 예. 전체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4,620억 한 29.2%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고 그 다음이 농림해양수산 분야 2,100억 원 해서 13.4%, 그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1,560억에서 9.9%인데 경주는 문화재 비중이 워낙 높은 도시여서 그런지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,520억으로 9.6% 전체에서 한 네 번째로 높은 비율 차지합니다. 2,630억 원의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.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적 지원 사업 관련해서 691억으로 가장 많고 네. 원자력 발전 자원시설세가 179억으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합니다. 안전성 문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쨌든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적 지원 사업 또 원자력 관련 자원시설세 이게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들은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내년도 확정된 경주시 예산까지 살펴봤습니다.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